유시민이 등판할 수도 등판설. 있다. 야, 근데 이 유시민이 어떤 인간인가? 유시민은 정말 자기 예언에 충실한 사람이잖아. 나이가 60 넘으면 뇌가 썩는다. 네, 이거는 유시민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이건 유시민에게만. 그러니까 유시민은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 일부러 뭔가 좀 썩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 얼마 전에 그 5일 있었던 그 MBC 100분 토론에 그 유승민 전 의원하고 유시민이 100분 토론에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유승민 그동안 뭐 했는지 몰랐는데 나 이거 나온지도 몰랐어요. 근데 유승민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승민 이분보다 유시민의 이 말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유승민 말은 조국은 2심에서 파렴치한 범죄 혐의로 2년형을 받은 인간이다. 그런데 이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13%.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초현실적이다 그랬더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유승민이 한 얘기가. 근데 얘가 이렇게 말하는, 유시민이 이걸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비평할 때 도덕을 기준으로 하면 참 힘들다. 아니, 지가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는 부정부패에 대해 가지고 글색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정치를 논할 때는 도덕을 얘기하면 뭘 가지고 얘기할 건데. 봐봐, 정치에 도덕을 섞기 시작하면 정치가 참 강팍스러워진다. 정치에 법을 가져다 대기 시작하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어진다. 지금 우리 정치는 비정상적. 이게 갑자기 얘가 이런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스탈린도 그렇고 뭐 그 독일에 있었던 거기도 그렇고 하나같이 다 스스로를 인본주의자라고 포장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유시민이 같은 경우는 북한의 김정은을 갖다 개몽군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개몽군주라 그랬죠. 사람 죽이고 미안해 이렇게 하면 개몽군주가 되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아니, 이 유시민이 왜 문재인 때는 이런 말을 안 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게 되게 도덕을 기준으로 이제 뭐 잣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거기를 얘기 안 하냐? 그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도덕과 법의 파괴자가 지금 이번 총선을 총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은 이제 이걸 옹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해도 너무하네. 진짜 그러면 정치는 정치의 도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덕심이 안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서 큰 권력을 얻으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끝장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외면하면서 법에 그러니까 정치에는 법과 도덕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너무 하다가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덕치 아니겠습니까? 덕이 있어야지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건데, 이재명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은 진짜 유시민이가 정치를 얘기하는데 도덕이 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도덕이 끼면은 강팍해진다. 진짜.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지금까지 뇌성남의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게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0 넘어서 갑자기 썩었다기보다도 원래 썩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있었겠죠. 아니 그게 아니면 정경심의 법정에서도 인정된 증거 인멸에 대해서 증거 보존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검찰이 증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증거를 보존한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말입니까? 환자예요, 유시민은. 그리고 이분이 이랬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검사할 당시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잖아요. 뭐 자기 계좌를 뒤졌다고 막 그래서 법인의 그 계좌를 그거 갖고 명예훼손으로 뭐 이미 뭐 유죄가 나온 상태란 말이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민사도 이제 뭐 돈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유시민이 선대위원장을 한다. 그럼 환상의 조합이야. 왜냐하면 법과 도덕이 필요 없는 인간, 그리고 법과 도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딱 하고, 정말 더 이상 완벽한 조합이 없습니다. 아니, 이번에 이제 유시민이한테 유승민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이제 정경심의 2심까지 뭐 그리고 또 조국은 2심까지 정경심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받은 것도 부정하시진 않으시죠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조국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다. 와, 진짜. 그런 얘기를 최소한 하려면은 좋다 쳐요. 그런 얘기 최소한 자기에 대한 그거는 없어야 되는데, 유시민 본인 스스로도 이미 1심에서 유죄 받았잖아요. 유죄 받았죠. 그런 인간이 나와가지고 대법원 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슨 뭐 해도 괜찮다?
아니 그런 논리에 따지면 왜 도대체 박근혜 전 그렇죠?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 정부 때 그렇게 생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니까 박 전 말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뭐 1심 재판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탄핵됐던 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은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어떤 무슨 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치 같은 거 무시하고 그냥 탄핵시켜도 된다라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는 덕치를 따지면 도덕을 따지면은 강팍해진다. 진짜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해도 너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전까지 무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시간을 벌기 위한 뭐 이런 수작이라고 그렇죠. 조국도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말을 유시민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시민도 알잖아요. 이 대법원 판결이 뭐 사실관계를 따지는 건 이미 2심에서 끝났고 이건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가를 보는 게 이제 대법원이잖아.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유시민이 물론 법대를 안 나왔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야, 이 도덕에 대한 이번 발언은 진짜 나중에 우리 공자님 부활하시면은 한번 또 여쭤봐가지고 얘기 좀 들어보고요. 저희 그리고 또 그 아까 교수님 해주셨던 얘기 중에 유시민 등판설도 있습니다만 김부겸이랑 정세균 같은 경우는 결국에 선대위원장직을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네, 그럴 수밖에 거절했죠. 없겠죠. 네, 그리고 그 차선책으로 지금 나오는 게 이해찬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해찬은 좀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재명의 정치적 아버지죠. 그러니까 김부겸, 정세균은 약간 친문 쪽에 기울어졌다면 이해찬은 이제 친명 쪽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이해찬은 이미 빈정이 상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요. 임명석 그때도 임명석 추천하고 그때 뭐 어차피 자기 말 안 듣는데 선대위원장 한다고 자기 말 듣겠어요? 안 들어 이재명은. 그래서 저도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해찬은 너무 오래전 사람이야. 아니 그리고 지금 네. 오래전 사람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걷는 것도 좀 거동이 불편하다, 혼자서 잘 못 걷는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또 이해찬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이게 후퇴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건강사고로 가능한지도 좀 의문이고요. 네, 우리나라 그리고 교육이 좀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 이해찬이 이제 교육부 장관을 했던 뭐 그때부터라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저도 영향 받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오. 네, 수능 봤었을 때. 자, 이 네. 피해자 성모 씨의 증언입니다. 네. 자, 증언해 보시죠. 그때 이제 그 제가 고3 때가 네. 그 노통 당시에 그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그 내신 같은 경우는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으면 네. 1등부터 100등까지가 점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내신이 이제 그 등급제를 시행해가지고 네. 1등급은 다 똑같은 1등급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4%니까 네네. 1등부터 한 15등까지가 4%다라고 치면은 네. 1등부터 15등까지 같은 경우는 아무런 격차가 없게 다 똑같이 지불하는 네. 거죠. 2등급도 다 똑같은 2등급으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신에 대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딸렸던 사람들이 변별력이 완전히 변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라졌구나.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어쨌든 납니다. 그때 피해를 보신 경우지 않습니까? 송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진짜. 물론 저는 뭐 재수는 안 했습니다만. 네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제 이해찬이 다시 올지도 한번 지켜보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눈에 띄는 거는 홍영표입니다. 또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해찬 기사 이런 것도 있어요. 당내에 이해찬계로 뽑히는 애들이 있는데 네. 그 애들 조정식, 뭐 윤호중, 뭐 이해식 같은 사람 음. 모두 단수 공천을 받긴 했어요. 아 뭐 그랬다. 임종석은 그러면은 이해찬 입장에서도 그냥 뭐 별 그건 없겠네요. 뭐 아쉬움이 자기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다 살려줬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재명이가. 자기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 대놓고 부탁을 한 걸 남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대놓고 거절했다는 거는 모양에 빠지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해찬의 그 뭐라고 이름값에 큰 생채기가 난 사건인데 여기서 맡으면 좀 자존심이 없는 거죠. 근데 원래 없지 않습니까? 이해찬? 네. 맞지 이해찬. 않을까요? 그래서 선대위원장? 그럴까?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진짜요? 맡을까? 불안한데 내가 전 내기에서 지는 거를 참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맡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해찬 네.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그 세종시에 있는 고속도로가 뭐 자기 집 앞을 뭐 지나가도록 뭐 자기 땅을 지나가도록 논란이 있었죠. 했다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평 땅 얘기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이분이 이제 이걸 전국적 이슈를 맞아요. 끌어올린 사람이 네. 바로 이해찬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죄를 스스로 고하는 이런 분이 참 저는 도덕이 있네요. 네, 그렇죠. 덕시 정치인이 있네요. 네. 생각해 보면은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것도 쏙 들어갔고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방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후쿠시마나 양평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그 뭐 이슈 점화해서 그냥 윤 대통령 까내리는 그런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그런데 그 양평 고속도로 얘기를 다시 점화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권인수. 이번 특검법 이제 다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이제 디올백이랑 이제 양평 고속도로를 정신 넣었어. 나갔네 완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건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뭐 이럴 경우에 하는 건데 양평 고속도로는 무슨 조사를 했는데 뭐가 있다고 단지 말만 가지고 수사해야 된다면은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수사할 게 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만 가지고 수사할 거면은 사실 제일 먼저 지금 해봐야 되는 게 이경인데 오랜만에 이경 근황도 하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의도 흥신소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경이. 네, 이경. 대전 출마하겠다라고 이상민 의원 지역구였죠. 거기 출마하겠다라고 계속했었는데 막판에 저희가 들었던 얘기는 대리기사를 찾았다까지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대리기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등판하진 않았고 거의 뭐 실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리기사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좀 잠잠히 지내는 것 같았는데 이경이 이번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이것도 중징계라고 하면서 숫자 2를 이제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이번에 MBC가 그 기상 예보할 때 나 키보다 큰 1이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무슨 1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거 편파 방송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MBC에서 뉴스 외전을 하거든요. 근데 뉴스 외전은 원래 그 상징이 2예요. 뉴스 외전하고 위에 항상 이 숫자가 있습니다. 왜냐면 2시 하거든요. 2시. 여기가.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것도 중징계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이렇게 비슷한 급을 좀 가져오면 좋은데 2시 그러니까 MBC 이건 2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를 크게 쓴 거고 그나마 이게 또 빨간색도 아니에요. 근데 이 날씨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데 거기서 한 시점을 딱 잡았어. 드디어 1입니다라고 하고 일자를 크게 한 그런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그 미세먼지가 1이냐 2냐 이게 뭔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미세먼지 그러니까 2가 나쁜지 사람들이 그걸 알지도 못해요. 그걸 지금까지 숫자를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를 크게 한 적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경 입장에서는 이걸 찾은 게 자기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경은 좀 머리가 좀 딸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당에 드디어 기여할 기회다. 너무 신났구나. 저는 이거를 찾고 나서 이경이 좋아했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경이 이걸 찾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그 다른 방송을 보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이 자가 뭐 있지라고 하다가 그 노력과 이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이걸 찾았을 때 또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더 짠하고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기본적인 머리는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그렇죠. 기본적인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이게 정치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지자들이 와 정말 이게 그렇구나라고 같이 이제 다른 사람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써먹지 않아. 아무 써먹을 수 없어. 제가 보여드리면은 요거거든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한번 원샷 잡아주시면은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뉴스 외전이라고 하는 MBC 이제 방송인데 거기 이제 항상 숫자 2가 있습니다. 2시에 하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MBC의 기상예보 그 1을 갖다가 옹호하겠다라고 하니 교수님 말씀대로 그 민주당조차도 장경태조차도 이거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이경의 문제의식 가지면 이거 내리라고 일자 내리라고 지가 얘기하면 되지. 우리는 일자를 보고 저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한 거니까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하고 이건 고발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웃기지. 저희가 웃기지. 이걸로 따지면은 이경도 2번 찍었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해야 돼요. 이경에 이자가 또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이런 경을 질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뭔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기 기본적인 전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MBC가 일자를 이제 1시에 하는 프로에 일자를 크게 썼다. 왜 이런 거는 고발 안 하냐라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자를 고발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도 틀렸고 어쨌든 정부 전반적으로 이 경우는 민주당에서 상태가 가장 안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뭐
그래도 많이 그 안 후보를 고를 때 셋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는 탑3 중에 하나. 탑3 하나죠. 상태 안 좋은 탑3. 네. 그래서 이경은 앞으로 숫자 2에 이렇게 분노를 하실 거면은 이름을 좀 바꾸세요. 일경으로 좀 바꾸시든지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영입인재가 민주당 쪽에서 된 사람 중에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밝혀져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영입인재인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김구의 증손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37살쯤 되는 것 같은데 2012년도 1월 달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놀랍게도 사고 당시에 이 사람이 공군 장교로 재직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은 공천 배제가 돼야 됩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윤창호법 2018년도죠. 그 이후로 이전에 적발이 된 거는 예외로 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것도 예외로 두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우리 이재명의 거의 1.5 이거에 비하면은 0.15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았을 텐데 벌금이 400만 원으로 이재명이 150 받았나?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음주 사고를 냈어요. 음주하고 접촉 사고 이건 좀 사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벌금이 커진 건데 저는 뭐 이것도 이 경력도 그렇지만 이분이 그러니까 하남에 이제 그 전략 공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김구 선생의 증손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김구 선생은 뭐 우리 훌륭한 분이라고 뭐 생각을 하지만 그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는 도대체 뭐 상관이 그러니까 있는지. 이분 경력을 봐도 공군에 좀 복무한 거 말고는 증손자가 저는 제일 큰 경력이고 그리고 뭐 그 지금 뭐 무슨 독립 이런 거 기리는 기념 사업 뭐 거기에서 뭐 이사로 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맨날 기획 균등해야 된다 그러던데 독립운동가가 그냥 독립운동 연금을 받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닌데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 지금이 뭐 예를 들면 뭐 일본하고 뭐 다시 우리가 일본하고 뭐 일본의 침략이 항상 전전긍긍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거를 해야 되나 모르겠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하자면 국민의힘 인재 중에서 그 비례 중에서 의원 중에서 윤주경이라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이제 윤봉길 선생의 그 손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근데 이제 박은식 우리 비대위원 있잖아. 박은식 비대위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과거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김구 선생은 뭐 폭탄을 던지는 일을 주로 해서 외교를 잘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띄운 거예요. 근데 이런 발언에 직접 나서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 비례 신청하신 분이 아니 윤주경 선생님은 이미 비례 의원이야 지금 윤주경. 그래요? 이미 비례 의원 중에 윤주경이라는 분이 있어. 근데 이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지. 국민의힘 박은식 이분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윤주경 선생도 뭐 김구 선생을 잘 만나본 적도 김구 선생 만나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현대사 우리 그 과거 뭐 독립운동 하신 많은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하는 일들은 뭐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제 재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을 뭐 까자는 게 아니라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외교를 몰랐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뭐 윤봉길 선생의 손녀라고 발끈한다는 게 나는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